네, 지금 유튜브 라이브 나가는 것 같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이번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많이 업체들이 난감해했던 내용이 창업 기업들의 창업 감면 이슈였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대부분 당연히 창업 기업이니까 창업 감면이 된다라고 알고 나름 이제 과세 준비를 했던 기업들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이번에 신고 과정에서 봤더니,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는 창업 기업이 왔는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창업 감면 대상은 아닌 기업의 경우의 수들이 생각보다 여러 번 있어서, 근데 그런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아마도 과세 준비를 했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으셔서 네, 그 부분을 지금 좀 오늘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네, 보통 우리가 창업 감면이라고 하면 이제 일정 조건에 맞춰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받는 혜택이세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냈으니까 난 창업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정 조건에 맞춰서 창업하신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창업 감면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조건이라고 하면 임의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법령 중에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제 6조가 창업 감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창업 감면 우리 1항, 그러니까 6조 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령으로 창업 감면의 요건을 좀 정해놨는데, 그 요건에 충족을 했을 때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창업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되고 지역에 따라서 50% 혹은 100%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라고 하면 이제 뭐 서울, 대부분의 경기도 지역, 뭐 인천 지역 이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창업한 분들은 원칙적으로 창업 감면을 못 받고요. 다만 이제 청년 창업 감면 조건에 충족하시는 분들은 34세 이하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50% 감면 받을 수 있고,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50%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그 중에 청년 창업 감면 대상자들, 청년 창업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100% 감면 받는다. 이렇게 이제 법령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 전용 청년 창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창업 감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감면을 받기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요. 나머지는 50%씩 낼 때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다 정도만 이해하셔도 좀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이건 아니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라고 정하고 있으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창업 감면 대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창업하고 벤처 받으면,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내고 벤처 받으면 창업 감면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섬세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기서 창업이라고 하면 동종 최초 창업을 말합니다. 동종의 사업을 처음 했을 때를 창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인쇄 제조업을 하다가 접고 다시 인쇄 제조업을 내면, 이거는 두 번째 낸 최초 창업은 당연히 받겠지만 두 번째 사업자 냈을 때는 창업 감면 창업으로 봐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정확하게 기준을 따지는 건 산업분류 코드라고 하는데요. 조세특례 제한법 제2조에 이제 우리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따른다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했을 때는 사업자 등록증은 상에 업태랑 종목이 우리는 뭐 그걸로 따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산업분류 코드라는 것을 가지고 창업이냐 아니냐를 구분한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법령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에도 이렇게 한국 표준산업 분류 코드 통계청에서 나오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 코드로 업종을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 분류라고 하면 이제 산업 분류 코드 전체 중에서 마지막 단위만 다르면 창업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 감면은 모든 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창업 감면이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이 업종에 대한 내용인데요. 18가지 업종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18가지 업종으로 창업을 했을 때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창업을 했는데 지금 하시는 일이 도소매업이다라고 하면 여기 도소매업은 열거되어 있지 않죠. 여기 도소매업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신판매업은 조특법상 창업감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에서는 안 되는데 조특법상, 그러니까 우리 소득세, 법인세는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비슷하니까 도소매도 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소매는 창업감면 업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창업을 했는데 도소매업으로 창업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창업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개념으로 내가 벤처기업을 받았다 한들 도소매 업종인 경우에는 세금 혜택은 볼 수 없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명쾌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창업을 했지만 창업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동종 최초 창업이 아닌 경우, 내가 제조업으로 인쇄업을 하다가 인쇄업을 접고 다시 제조업으로 인쇄업을 창업하면 이거는 동종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제조업으로 인쇄업을 하다가 접고 제조업으로 의류를 만듭니다. 옷을. 그러면 이거는 이종이기 때문에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조업 중에 인쇄업을 하다가 접고 다시 제조업으로 인쇄업을 한다 이러면 동종 최초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 감면을 못 받는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업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조특법 제6조 3항에 열거되어 있는 18가지 업종으로 창업하신 분들이 창업 감면의 대상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서 그 18가지 업종에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조특법 제6조 2항에 여기 보시면 벤처기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한번 좀 보일라나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벤처기업을 정의하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뭐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는 혁신 성장 유형이라고 해서 벤처 심의기관에서 기술성, 사업성, 지속 가능성 세 가지에 대한 심사를 받아서 벤처로서 인정을 받은 기업을 우리 벤처 기업의 유형 중에 혁신 성장 유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벤처 유형이라고 하면 이제 벤처기업 육성훈련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 투자 기관을 통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서 벤처를 받는 경우를 이제 투자 유형이라고 합니다. 벤처 유형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혁신 성장 유형, 두 번째는 투자 유형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유형이 연구 개발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연구 개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의 1년 매출액 중에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최소 5% 이상, 최소 5천만 원 이상인 기업을 우리는 이제 연구개발 유형의 벤처기업이라고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벤처기업의 유형 중에서 벤처기업의 요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세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벤처기업의 요건이라고 해서 이제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서 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이면서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이제 연구개발, 앞에서를 투자 유형, 연구비는 연구개발 유형의 벤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연구개발 유형의 벤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출액의 5% 이상, 5천만 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라는 연구비에 대한 입증과 더불어 사업성 평가라는 걸 받아서 벤처를 받는데요. 그냥 벤처 받을 때만, 벤처 기업으로 확인 받을 때만 연구개발비 5%를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 유형의 기업들은, 연구개발 유형으로 벤처를 받은 기업들은 내가 창업 감면을 받고자 하면 감면 받고자 하는 기간 동안에 매년 연구개발비의 5%를 계속 맞춰주셔야만 창업 감면 대상 기업이 됩니다. 그러니 뭐 우리 기업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경우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매출이 10억인 기업이 매출액이 5%면 5천만 원이거든요. 내가 매출 10억일 때 매출의 5%를 연구개발비로 썼다라는 걸 입증을 해서 벤처기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구개발 유형으로 벤처를 받은 기업이 이제 매출액이 100억이 되면 연구개발비를 5억 이상을 써야 이제 연구개발 유형으로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부 규정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벤처기업이니까 내가 5년 동안 창업 감면 50%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우리 조법 시행령 제5조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보시면 규정에, 법 규정에 5조 4항에 6조 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아래 1에 해당하는 경우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이제 투자 유형이나 연구 유형이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 4항의 2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과세 연도의 수익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맞춰서 벤처를 받은 기업은 그 아래 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벤처기업 육성이나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받은 날에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회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서 창업 감면, 세액 감면을 적용한다라고 법령에 쓰여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유형으로 벤처를 받은 기업들은 이 5% 룰을 못 맞추시면 창업 감면을 받지 못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법인세 신고하면서 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자기는 창업 감면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준비하고 계셨다가 창업 감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과도하게 나와서 정말 곤욕을 치르시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저희가 오늘 유튜브 영상에 그 주제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개발 유형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벤처기업 중 연구개발 유형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매출액의 5% 이상을 연구개발 유형으로 계속, 그냥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맞추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경상연구비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R&D 비율을 관리하시면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뭐 일정 비율인데 통상 5%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는 5% 이상을 꾸준하게 유지했을 때 이제 벤처기업 심사를 받을 때, 아까 연구개발 유형이 아니더라도 혁신성장 유형으로 평가받을 때도 처음 입력하는 난이 기업의 재무제표 입력하는 난 바로 위에 당해년도 연구개발비가 얼마냐는 난고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메인비즈, 이노비즈 마찬가지로 다 우리 매출액 수익금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몇 프로냐라는 이제 평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R&D 비율을 일정 비율 약 5% 이상을 꾸준히 맞추시는 게 이런 벤처 이노베이티브 인비즈 같은 인증을 받으실 때 유리하다라는 거 하나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15조에 여기 옆에 보이는 것처럼 15조에 벤처기업 출자자의 2차 납세 의무 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출자자의 2차 납세 의무 면제라 함은 벤처기업을 운영하시다가 혹시라도 사업이 잘못돼서 우리가 법인세 및 이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강제 징수비에 대해서 원칙은 과점주주가 연대 납세 의무를 져야 되는데 벤처기업은 2차 벤처기업의 과점주주는 요 아래 규정, 요 아래 요건을 충족시키시면 1인당 2억 원까지 2차 납세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수익금액, 통상 매출액이라고 하는데요. 매출액에서 연구인력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사업을 잘못해서 우리가 체납이 되고 폐업 처분이 되더라도 수익금액, 매출액의 5% 이상을 연구인력 개발비로 꾸준하게 사용하셨을 때 과점주주, 그러니까 출자자 1인당 2억 원까지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라는 굉장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특법상 조특법 제15조에 따라서 연구인력 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일 때 2차 납세 의무 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벤처기업, 아까 말씀드린 벤처기업 유형 중에서 연구개발 유형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5% 이상을 꾸준하게 유지하셔야만 창업 감면 대상이 된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세공제랑 꼭 세금이 아니더라도 연구비나 연구원이 우리 상시 근로자 중에 일정 부분 이상일 때 이런 기술력 평가하는 각종 제도에서는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R&D 비율을 관리하시는 게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관련해서 또 하나 크게 법인세 신고할 때 이번에 많이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매년 나오는 오류인데요. 특수관계자가, 그러니까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자,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연구원이 우리 법인의 특수관계자일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의 동생이 연구원이에요. 그럼 세액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라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즉답을 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규정상 됩니다. 이거는 뒤에서 보여드렸지만 개인이고 법인이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관련해서 우리 연구원이 지분 10% 초과 주주이거나 지배주주의 임원인 경우, 그러니까 지분 10% 이상을 가진 임원인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지분이 10% 미만이다라고 하시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연구원이 아들인데 지분이 없는 근로자다. 그리고 그 아들인 연구원한테 인건비가 4천만 원 연구비로서 지급됐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이 세액공제 됩니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수관계자는 안 됩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10% 이상 10% 초과 주주만 아니면 특수관계자들도 된다. 이 내용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법령에 주주인 임원으로서 엔드 조건입니다. 주주인 임원, 그러니까 임원인데 지분이 없으면 된다라는 거죠. 주주인 임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즉 10% 초과 지분을 가진 임원이면서 특수관계자만 아니면 법령상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10% 초과된 지분을 가진 임원만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이 이미 법령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쟁거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리고요.
다양하게 저희가 질의를 올려서 여기 보시면 주주인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자와 지분을 합쳐서 10%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비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으로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만 임원이고요. 특수관계자지만 지분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단서의 주주인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규이 사례의 전담요원 즉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이더라도 1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전담요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법인세 신고하면서 이거 사실은 저희 매년 받는 질문이고 많은 세무사님들하고 의견 교류를 하는 부분인데요. 매년 3월달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도 하는데 요걸로 이제 좀 논쟁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연구하냐 안 하냐, 겸용검색하냐 안 하냐는 기업 내부에서 세무사님들과 논의하고 협의하실 내용인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연구원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임원이어도 된다라는 거죠. 1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분만 아니라고 하면 이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어떨까? 저희가 똑같이 질의를 찾아봤더니 개인 사업자의 특수관계자, 예를 들면 제 아들이 제 개인 사업자의 연구 요원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했을 때 개인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인 연구원은 조특법 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까? 라는 질문에 연구소의 근무 직원이 개인 사업자의 특수관계자라는 사유만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수관계자라는 개념은 법인 사업자에게 국한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겸용검직을 하지 않고 연구원에 수임을 다했다라고 실질적으로 연구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특수관계자, 제 아들, 형제, 아버지가 연구원이더라도 개인 사업자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인세 신고하면서 나왔던 사례들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사업자 냈어. 얼마 안 됐어. 사업자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나 창업감면 대상이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창업감면이라고 함은 동종 최초 창업이어야 합니다. 2종이면 상관없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제조 인쇄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제조 의류 옷을 만드는 제조 사업자 공장을 열었다 이러면 이건 창업으로 인정된다라는 거죠. 다만 내가 제조 인쇄업을 접고 다시 제조 인쇄업을 창업했을 때 나중에 창업한 이 회사는 창업감면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동종 산업분류코드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종 최초 창업인 경우에만 창업감면. 이미 똑같은 일을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에요. 산업분류 우리 통계청에서 고시해주는 산업분류코드상 동종 최초 창업. 동종 창업 이력이 있으시면 창업감면 대상이 안 된다. 두 번째는 업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3항에 열거되어 있는 18가지 업종으로 창업하신 경우에 한해서만 창업감면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2항에 우리가 창업 벤처기업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벤처기업의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혁신성장 유형이 있고 투자 유형이 있고 연구개발 유형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연구개발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벤처를 받을 때만 매출의 5% 5천만 원 이상을 연구비로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벤처를 받은 이후에도 연구개발 유형에 국한해서 매년 매출액의 5% 이상, 원래는 이 별표가 있습니다. 표 6번 별표가 있는데 다양한 업종마다 사실은 그게 산업마다 5%짜리가 있고 10%짜리가 있고 8%짜리가 있는데 그냥 저희가 통상 매출액의 5% 이상을 세액공제를 그러니까 창업감면을 받고 싶은 기업들은 창업 벤처를 연구개발 유형으로 받은 이후에도 매년
매출액의 5%를 연구비로 집행하셔야만 창업 감면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할 때는 매출 10억에 5천만 원에 내가 10억에 5%면 5천만 원이죠. 매출 10억의 상태에서 연구개발비를 5천만 원 써서 창업 벤처를 받았다.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매출이 100억으로 늘었다라고 하면 연구개발비가 동일하게 5천만 원이면 창업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감면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100억의 5%인 5억 룰. 100억의 5%인 5억 룰. 그렇죠? 5억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썼을 때만 연구개발 유형으로 벤처를 받은 기업은 창업 감면 혜택을 이어갈 수 있다. 요 경우가 아니면 요 세 가지는 창업 감면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정리해서 드렸고요. 연구개발 유형 얘기 나온 김에 이번 법인세 신고할 때 연구개발 유형이 연구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 혹은 연구개발비가 5%라는 조건을 맞추는 게 다양한 면에서 유리하다,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5% 맞추는 게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는 심사에 유리하고 이제 혹시라도 회사가 잘못됐을 때 벤처기업 출자자의 2차 납세 의무 면제가 인당 2억까지 된다. 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벤처기업 유형 중에서 연구개발 유형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5%를 계속 맞추셔야만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논쟁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특수관계자 규정입니다. 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는 그들이 연구원일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 범위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는 주주인 임원이지만 해당 법인의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해서 보유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내용들도 이렇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대표회 혹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창업감면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오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인세 신고 끝나면서 신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창업감면 이게 사실 50% 100% 감면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세금 혜택인데 이게 사업자 등록 기준이 아니다. 이걸 잘 모르셔서 이제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납부하시는 경우들을 기업들이 좀 겪고 있어서 이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 얘기 나온 김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사실은 오해가 있는 부분들 정리를 좀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하여튼 뭐 3월 달에 굉장히 좀 바쁜 스케줄과 일정 때문에 유튜브 라이브를 좀 제때제때 못 켜서 죄송하고요. 뭐 시청자가 많건 이렇게 실시간으로 라이브 찍어서 올려놓으시면 활용하시는 기업들이 꽤 있다라고 응원들 해주셔서 이렇게 영상 꾸준히 찍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기업들 많이 시청하시고 사업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